그 제가 재밌는 상황극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이 강훈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로 김현지 한 사람을 위해서 총무비서관 줬다가 부속실장 줬다가 국회 못 간다 할 정도면 대통령실 인사는 김현지가 다 한다고 막 언론 보도 나오잖아요. 근데 김현지가 그 당시 성남 시의원 했던 분들 말로는 흡연자래요. 근데 뭐 흡연이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우리가 모를 때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김현지가 훈씨가 불 한번 붙여봐라. 말이 비서실장이지 강훈식이 김현지 허락 안 받고 대통령실 인사라도 하나 하겠습니까? 현지 마마 제가 여기 행정관 하나 써도 될까요? 얘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만사현통 김현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여당 대통령실 운영하는 걸 옆에서 봤지만 총무비서관 하다가 국감 가기 싫다고 부속실장 가는 이런 막장 인사는 살다 처음 보거든요. 이 정도로 가릴 게 많다. 그러니까 핵심은 총무비서관은 역대 국정감사에 다 나왔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보직으로 바꾸자 한 거 아닙니까? 찾은 거죠. 네, 찾은 거죠. 지금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보직을 찾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김현지 한 명을 보호한다를 넘어서서 김현지의 입에서 결코 실수로라도 나선 안 될 말이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김현지에게 의혹 제기를 해서는 안 되는 국민들의 파장이 너무 큰 것들이 김현지 머릿속에 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데요.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 뭔가 말 실수로라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 다혈질이래요. 네, 그리고 또 의혹이 제기가 되면, 사실상 또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들께서 또 파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애초에 이 언급 자체가 안 돼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은 국정감사에서 어떻게든 증인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내야지만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다 까지 봐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김현지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야 된다. 근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이게 이 난리가 나면 보통은 국회에 내보내서 그냥 좀 송구합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난리가 나고 오히려 민주당이 김현지 가지고 방어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이제 김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이 자사골 넣은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걸 부속실장으로 바꿨다는 건 이재명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통령실 인사 체계에서 비서실장이 물 먹고 허수아비 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풍자를 했지만 진짜 야 훈씨가 그 불 한번 붙여봐. 이 정도 파워라는 거예요. 그 내부의 어떤 권력 암투 세계에서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부러워요. 하나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뭐가요? 우리 당은 실제 측근이 아닌데도 측근이라고 한 사람이 28,000명 정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내가 누구 측근이야, 내가 누구 측근이야 하면서 막 진짜 어디 가서 사기도 치고 뭐 또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민주당은 진짜 측근들은 저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예. 숨어 있다.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일들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진짜로 이런 조직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한편으로 듭니다. 근데 지금 김현지라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의 측근으로 활동한 지가 너무 긴 시간인데 실제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학력도 공개가 안 됐어요. 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성남 사람들은 많이 얘기는 하지만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어디서도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난리가 난 거죠. 네, 이번에 이 정도였어? 난리가 난 거죠. 하면서.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좌파들이 진짜로 보안이 철저하다. 근데 어떠한 싸움이든 이기려고 하면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이 그렇죠. 지금 네. 싸움 면에 있어서는 좌파한테 하나 둘 다들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좀 보안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하면서 싸우기도 하자라는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김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네, 근데 사실 1급 공무원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고위직인데 어떻게 무슨 학교 나왔는지 하나도 공개 안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멸콩TV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도 여기에 지금 김현지 같은 경우가 지금 성남시민 모임 사무국장을 하던 당시에 반미 활동을 했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네트로폴리탄이라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네트로폴리탄이라는 사이버 대학을 다녔어요. 예, 그리고 이 네트로폴리탄이라는 대학은 남로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황인욱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이버 대학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더 파고 들어가면은 김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김현지의 남편 최명수라는 성남 시민 모임 소속 세무사 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면은 5층은 김혜경의 성남 시민 모임 사무실이었고요. 같은 건물에. 네. 7층은 최명수 세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김현지 남편인 거죠? 네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좀 파고들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김현지 같은 경우가 경기 동부 연합 출신인 신건수, 당시 민주노동당이고 지금 현재 진보당이죠. 신건수와 함께 반미 활동을 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건수는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 둘씩 좀 파헤쳐 냈을 때 이거 누가 결국은 파헤쳐내야 되냐? 국회의원들이 파헤쳐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는 한 명이에요. 여기 김민수도 한 명입니다. 근데 국회의원 한 명에게는 10명의 보좌관과 비서관이 딸려 있어요. 그리고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자료 요구권도 있고요. 그럼 지금 이거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파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현지가 키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이재명 정권 붕괴의 키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김현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아야 될 것,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것들을 빠르게 다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자원정보관리원이 화제가 났잖아요. 네. 여기에서 지금 또 골 때리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김현지 등의 재산 조회도 안 돼요. 아, 이게 타이밍이 딱 하필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재산 조회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된다, 불가능해진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 우리가 정보를 알아내는데 상당한 제약이 좀 있겠으나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명 전체가 다 안 붙더라도 이거 한두 명만 집중적으로 붙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20명 이상의 보좌관과 비서관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김현지에 대해서 좀 샅샅이 드러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김현지는 그놈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성남에서 이 사람이 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그 시민단체가 한 10년 동안 18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금을 받았대요. 맞아요.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엄청나죠. 시민단체가 지원금 받는 걸로 따지면. 그리고 배소연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김혜경 수받들면서 우리 조명현 작가에게 갑질했던 경기도청 공무원. 그 배소연이 이제 김혜경 담당인데, 배소연과 김현지의 통화 내용이 녹취로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돼 있어요. 들어보면 맞아요. 배소연이 김현지 앞에서는 절절매요. 찍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배소연보다 김현지가 훨씬 위야. 네네. 근데 배소연이 재산이 80억이거든요. 네. 배소연이 평생 받은 월급이 다 해봤자 4억인데 부동산 하면 재산이 80억이에요. 김현지는 과연 얼마 들고 있을까? 이것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좌파 세력들이 항상 깨끗한 척 해왔지만 이 좌파들의 이런 경제적 공동체, 이 카르텔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 똘똘 뭉치는 경향성도 있어 보인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감 때 파헤쳐내지 못하면 파헤쳐낼 기회가 크게 많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김현지를 어떻게든 증인으로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팩트에 계속 근접을 해가야 된다. 근접을 해가고 의혹 제기할 건 의혹 제기하고, 그리고 팩트로 확인되는 것들은 팩트라고 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이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재명 정권이 지금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감장에 안 세우려고 할수록 이 줄다리가 길어질수록 국민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멸콩TV에서 2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전집 6권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가 요즘 시대상에 맞게 새로 편집을 했습니다. 1권은 길을 찾아서, 제가 들고 있는 2권은 나의 사랑 나의 조국, 3권 운명을 넘어, 4권 오늘의 걸음 내일의 열매, 5권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6권 위대한 조상까지 모두 6권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신 전집을 저희가 새로 편집을 했고요. 이거를 멸콩 시청자분들에게 판매하거나 뭐 책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멸콩과 함께하는 환신바이오도 창립 8주년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환신골드를 한 세트만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전집 6권을 한 세트로 특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는 환신골드도 구매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사은품으로 받으실 절호의 기회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속보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김현지 안 부르겠다. 그 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속실장을 부른 전례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그 자리 찾아서 보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지는 총무비서관을 하든 부속실장을 하든 어차피 대통령실 인사를 다 주무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총무비서관 자리에 안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다 김현지가 하겠죠. 그 총무비서관이 사실 어떤 자리예요? 이게 살림을 맡기는 자리거든요. 안사람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로 믿는 네. 사람, 제가 볼 땐 탑3에 들어가야지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 탑5에 최소한 탑5에 들어가야. 근데 지금 총무비서관에서 야 총무비서관은 그러네. 국감 때 안 나가본 적이 없네. 안 되겠다. 바꾸자. 해서 바로바로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아까 뭐 최고가 말했듯이 탑 오브 탑이다 이건. 네. 아니 이거 봐야죠. 좀 풍자긴 하지만 진짜 야 훈씨가 불 한번 붙여봐 할 것 같다니까요. 이게 그 정도 파워예요. 강훈식이 완전 빙다리 핫바지 공식 인증된 거잖아요. 아, 민주당 의원들이 그랬잖아. 강훈식 불러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강훈식은 불러서 뭐 몸빵해도 되는데 우리 현지 마마는 안 된다. 이게 민주당 거의 내시들이에요. 이 십상시 같은 내시들이 우리 현지 마마를 저희가 지켜드리겠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요 진짜 장수는 맨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수는 뒤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진짜 장수가 맨 앞에 전면에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로 뒤로 숨기려는 사람이 장수다. 이게 이제 약점이 드러난 거죠. 네. 아킬레스건이 드러났으니까 정말 집요하게 물어 뜯어야 돼요. 이번 국감이 끝이 아니라 그럼요. 저는 그 우리 정보자원 화제는 국정조사 대상이고 김현지는 특검 가야 된다고 봐요. 그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단체 일까지 탈탈 털어서 정권 바뀌면 결국 특검 가게 돼 있는데 저는 이 김현지 리스크, 김현지 게이트로 이재명 정권 무너지는 실마리가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당도 의원님들 너무나 고생하시고 바쁘시지만은 지금 이게 화재 사건 같은 경우 지금 화재 재난이라고 봐야죠. 이건 지금 재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하루빨리 이게 정말로 이 우리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고 방금 같은 경우 우리가 특검을 주장해야 될 것들은 빠르게 특검 주장해야 된다. 지금 김현지뿐만이 아니라 여기 군인들의 수많은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연쇄 군인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특검도 지금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주장할 것들을 각자 파트별로 지금 빠르게 싸워내야 한꺼번에 정신없이 휘몰아칠 수 있는 제가 볼 때 지금 적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앞으로도 민주당이 계속 사고를 칠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때그때 쳐주지 않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네. 보십시오. 네. 저 김건희 여사 가지고 민주당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프레임 만들어서 몇 년 내내 집요하게 물어뜯었습니까? 새로운 이슈가 안 나와서 그래요, 이거. 우리는 나쁜 짓을 안 해서 그래요. 네, 우리도 네. 이거 한번 띡띡 건드리고 국감 끝나고 물러서면 안 돼요. 그럼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정말 사냥개처럼 끝까지 물어뜯어서 정권 끝나고 특검에서 너네다 깜빵 보낸다는 각오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나를 물면은 이게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끝까지 유효할 때까지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치질 않아요. 네, 끝까지 응원을 합니다. 화력을 더 실어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좀 공격하다가 뭔가 유효할 만한 공격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아유 안 되네. 힘 빠져버리면 이게 동력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싸움 방식을 좀 보고 배워야 될 건 빠르게 배워야 된다. 그리고 저들은 지금 우리한테 근거 없는 것들로 지금 끊임없는 공격을 했지만 우리들은 지금 근거가 있는 공격들을 그렇죠. 하는 것인데 네. 이것조차도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로요. 중국이 만들어낸 그 호텔 경제학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중국이 신라 호텔 예약을 취소했답니다. 네네. 사실은 이 시진핑이 신라 호텔 다 쓰겠다고 해서 애꿎은 예비 부부들, 신혼 부부들 결혼식 강제로 취소당하면서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중국 식민지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는데 그 난리를 떨어놓고
신라 호텔 예약을 취소했다. 결국 서울에 오지 않고 경주에만 있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게 이재명식 호텔 경제학을 시진핑이 직접 보여준 셈이다. 결국 신라 호텔만 세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도 호텔 경제학 나왔을 때 결국에는 저거는 기업이 파산하는 모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이 파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누가 손해를 보냐? 신라 호텔이 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애꿎은 소비자들 그 예약해 놓은 분들 그럼요. 피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게 만약에 한 건이라면은 어떻게든 신라 정도 되면은 버텨내겠지만 저게 지금 여러 차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재명이 주장하듯이 저런 경제학이 여러 번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건 신라라고 해도 대기업이라고 해도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시진핑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아유 진핑이 형님 제가 창설한 호텔 경제학을 이렇게 몸소 증명해 주시다니. 웃기지도 않죠. 그죠? 웃기지도 않죠. 근데 이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럼요. 나경원 의원과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했더니 좌파 언론들이 막 혐중. 극우다 혐중이다 고민정이 뭐 나경원 의원 막 극우다 인종차별이다 막 하는데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 프레임을 깨부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혐오하는 것은 중국 그 자체가 아니라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이고, 네 그리고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통한 불법 취업이고, 또 우리가 혐오하는 것은 아무런 정책이 없이 민주당이 중국인에게 문을 활짝 연 민주당의 무정책을 혐오하는 것이고 이재명을 혐오하는 겁니다. 자, 특정 종족이라서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라서 우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한 기자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중국인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발언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자 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해요. 비자 입국하고 무비자 입국의 차이도 얘기 못하면서 심하다 안 심하다를 얘기하면 됩니까? 네. 자, 이게요. 지금 비자 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사전 심사 기능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사전 심사를 하냐 아니면 현지에서 간략하게 하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해야 들어와서 다시 자기 나라 갈 때까지 관리가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 심사 항목이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전 심사 항목이. 첫 번째 신원입니다. 자, 신원이 명확한 사람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직장 있고 네. 멀쩡한 사람들. 심형불상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재산 상태를 파악합니다. 왜? 재산이 없고 빚에 쪼들린다면 이 사람은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매우 높죠. 네. 본인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또 뭐 확인합니까? 병을 확인합니다. 병명을. 병을 확인해야 이 사람이 지금 전염병은 없는지, 이 사람이 지금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는 없는지, 전염병 특수지역에서 온 건 아닌지 이런 것들 확인될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정가 기록 확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흉악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정가가 확인되어야지 이거 우리나라에 들여보낼지 말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미국 못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확인 안 하면 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했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 안 한다는 겁니까? 문제점 발생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신원 확인이 안 됐어요. 재산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 불법 취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수많은 사례가 증명합니다. 무비자 입국했을 경우에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하는 것은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비일비재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감염병과 질병. 감염병과 질병을 원칙적으로 지금 비자 입국을 할 때는 이걸 요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청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자 입국일 때는 특정 감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이 나서서 사전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무비자 입국 때는 열 감지만 하는 거예요. 열감지만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들어온지를 몰라요. 중국인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성 하나의 크기가 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위생 사태가 어쩐지를 몰라요.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우리들이 확인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좌파들이 무슨 주장을 펼치냐면 야, 대한민국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 겁나 많아. 그럼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 심사해야지. 세계에 우리나라보다 위생 상태 좋은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그 나라들이 알아요. 한국인들 위생 상태 정말 좋은 데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은 전 세계 2등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제발 체류해 달라고 해도 돌아갈 거 알아요.
자, 대한민국은요, 여권 파워가 중국과는 차이가 한참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제가 정리된 기사를 봤는데 전 세계 2등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중국은 그 넓은 땅에 수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곳, 위생 시설이 안 돼 있는 곳 깔려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길거리 음식 먹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로. 자, 그러니까 이게 중국 혐오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중국 혐오예요? 제대로 된 방어 정책조차도 안 만들어 놓고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로 지금 대한민국의 문을 다 열어버리니 국민들의 안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왜 혐중이라고 얘기합니까?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렇다고요.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래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싸우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정가 기록 확인이 안 돼요. 중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어떤 범죄를 알 수가 저지른 없다는 사람들이 거죠. 들어와도 우리들은 확인할 길이 없다. 아, 이거 좀 무섭다. 무섭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제주도 카지노에서 폭행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불과 얼마 전에 식당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담배 피지 말라고 했다라고 해서 집단 폭행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네, 네.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누가 들어오는지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을 통해서 마약 유통이 될 수 있을지, 네, 아니면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람 실종 사건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이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런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이 위험에 대해서 알려야지 맞는 거죠. 그럼요. 네. 이 위험을 알려야지 지금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런 위험을 알릴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관광이 잘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글입니까? 지금 무비자 입국할 때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슨 소비력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좀 딥하게 지적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철학과 소신이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들도 제가 진짜로 국민의힘 의원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찬성하거나 지금 이거 제가 한 발언을 혐중이라고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당을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 예,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지금 이게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건지. 그리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을 얼마 전에 저기 외국 네, 갔다 오셨잖아요. 네. 외국 갈 때 무조건 체류지 적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무비자여야지만 갈 겁니까? 아,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비자 받죠. 네, 필요하면 비자 받잖아요. 그럼 중국인들이 비자 입국이어도 한국 올 사람 다 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중국은 정작 지금 4월 달부터요. 이거 중요해요. 중국은 정작 4월 달부터 고위 공직자들, 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직원들까지요. 그리고 지금 선생들, 교수들 지금 출국 제한을 걸고 있어요. 함부로 못 나가게 한다. 여행을 못 가게 하고 있어요. 네. 왜? 지금 시진핑이 이게 이데올로기의 강화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여행 가려면 승인받아야 됩니다. 중국에서. 네. 근데 지금 이런 중국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누구죠? 전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도대체? 그러게 웬만한 사람들 다 못 가게 막아놨으면서. 네. 지금 중국에 필요한 사람들, 일반 직원들까지 교수들이 하물며 학술대회 나간다고 해도 이거 승인받아야 돼요. 지금. 교류 목적으로 간다 그래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들이 확인을 좀 하자. 이게 진짜로 국민들에게 만에 단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만에 단 한 건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고가 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돌이키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보니까 되돌이키려고 하는 거냐 이거. 그 중국인 3명이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차량 탈취하고 폭행 사고 일으켰다라는 뉴스가 또 막 기사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국민 보호가 가장 우선이고 당연히 자국민 보호가 제일 먼저여야죠.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은 1인당 객단가가 낮아요. 네. 국내에서 돈을 거의 안 써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도 지금 K-팝 데몬 헌터스가 히트치고 있는 이럴 때 서양에 소위 말하는 큰손, 객단가가 높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양질의 관광지가 되어야지 중국 단체 관광이 기대어서는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미래가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진짜로 다 케어가 됩니까?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내년 안 6월까지? 되죠. 네. 다 케어 되나요? 이거 지금 불법 체류 막을 수 있나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가지고 정책을 짜라. 지금 대책 없이 이렇게 질러놓고
질러놓고 이 피해를 국민들에게 향하게 하면 되느냐.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이고 요즘처럼 젊은 세대의 반중 정서가 높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 시대 정신을 잘 짚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언론이나 종편 그리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찬성하는 인간들 저는 국민의힘이 이참에 당의 정강 정책이나 강령을 똑바로 고치면서 그거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 때 만들었던 거 뭐 아직도 국민의힘 정강 정책이 기본소득 이런 거 있거든요. 이 철학과 뼈대를 좀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도 드릴게요. 진짜 민족을 혐오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라고 정책적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자 진짜 민족을 혐오하는 건 좌파 세력들이 심심하면 혐일이죠. 반일 감정 앞세우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일제차만 타고 다녀도 거기에 계란 던지고 차 부시고 이게 혐일인 거예요. 이런 게 혐일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건 거예요. 반미, 반일 얘네들 30년, 40년을 외쳤어요. 그걸로 국회의원 배치 달았잖아요. 다들. 그걸로 다 국회의원 배치 네. 달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한 것들은 지금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한 겁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 행동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댓글 하면 안 되는 보니까 거죠. 채널A에서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이 김민수 최고의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비판을 신랄하게 비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보수 패널로 맨날 방송 나가는 거예요. 문화일보가 정상적인 언론이면 그 자기네 논설위원이 이 한동훈 팬클럽 노릇하는 걸 지적하는 게 마땅하고 채널A가 그러니까 시청률이 요새 바닥을 기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친한계 패널 갖다 쓰고 매일매일 이현종 불러서 대도 않는 소리나 하니까. 아니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 예방할 생각을 해야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정책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저런 이거? 꼬라지 보니까 그 패널 인증제 이제 당무감사위원장도 임명됐겠다. 좀 더 강하게 추진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보수 패널인데 보수가 아니고 친중하고 앉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수 패널이라고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리고 이게 지금 무비자 입국을 해야 그러니까 시청률이 1%에서 빌빌거리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나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무비자로 입국으로 하는데 상호주의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중국에 가서 눌러 살라 그래도 안 눌러 살아요. 돌아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예. 뭐하러가 범죄자들이나 거기에 불법 체류 안 해요. 아니 범죄자들이나 도망가고 다단계 사기치는 사람들이나 거기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노해라. 이거 정치인들이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반중이나 혐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거는 민주당을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정권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지금 이거 중국인들 막 들어오고 있는데 무비자로 이분들 어떤 식으로 지금 체킹을 할 겁니까? 그 화재 나가지고 체류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느 호텔에 자는지도 지금 기입을 받지 않고 막 받아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비자 입국은 어디에서 자니, 어디에서 머무니 이걸 적게 돼 있어요. 네. 무비자 입국 이거 안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쫓아가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좀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국민 한 명이라도 진짜로 잘못해서 다쳐보십시오. 네. 이거 어떻게 되돌이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자국민 우선 보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고 미국이 그 선봉에 있고요. 유럽도 뭐 언론에서 그거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자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정치인들이 지금 다 대세가 되고 있어요. 이민자 문제, 난민 문제 너무 심각하니까. 대한민국은 다행히 난민 문제가 유럽처럼 심각하진 않지만 중국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보호하자.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대세이고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좀 이상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외국 가서 그 본지의 그 현지 시민들하고 시비 붙지 마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하고 시비 붙지 마라. 큰일 난다. 우리가 계속 이거 우리나라는 계속 큰일 나. 우리 땅인데 중국인들 들어오면 우리가 피해 다녀야 돼. 도망 다녀야 되고 눈 마주치면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도 자국민을 먼저 이렇게까지 보호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보호의 1순위여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인인데 우리가 중국 정치인이 아닌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런 정책 하나로 지금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국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갈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갈 수 있다면 당연히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런 정책을 했었어야지.